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리만 스쳐도 복잡한 주제, 바로 재건축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특히 이번엔 재건축과 상가가 얽힌 사례를 다뤄볼 건데요. 아파트 재건축에 왜 상가까지 끼워 넣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재건축이 이런 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제안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단지에 상가도 같이 묶어서 재건축하면 어떨까요? 땅도 넓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다 같이 윈윈 아니겠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죠? 새로 짓고 넓어지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상가 주인들은 선뜻 오케이를 외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에서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라는 룰이 있거든요. 아파트 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상가 주인은 새 상가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상가가 재건축에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가 주인은 장사를 접어야 하고 재건축이 끝나고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가를 받는 거예요. 장사 잘 되고 있는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재건축에 동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려고 묘수를 씁니다. 뭐냐면 상가 주인한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솔깃하죠? 지금은 상가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니.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런 거래에 대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아파트를 주는 건 불법이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상가와 아파트가 섞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에게 나중에 유리하게 분양해줄게요 라며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등장한 게 산정 비율이라는 건데요. 상가 가치와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서 상가를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거죠. 문제는 이 비율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소 10억 가치의 상가가 있어야 하는데 산정 비율을 0.1로 낮추면 1억짜리 상가로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합은 이런 식으로 상가 소유주들을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법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 거예요.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주려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 판결로 인해 상가와 아파트가 섞인 재건축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단지 한가운데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조합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가 주인도 설득하기 어려운데 전원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건 재건축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할 수밖에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서울시가 조합 편을 든다면 이건 강남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강남만 챙기는 정부라는 불만이 있는데 만약 조합 편을 들어 상가 소유주들을 압박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논란은 더 커질 겁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과정의 복잡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새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에요. 법, 주민의 이익, 상가와 아파트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커다란 퍼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재건축이란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재건축이 단순한 투자나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기준, 주민의 합의, 그리고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의 권리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